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공법 시그니처입니다. 숨나무 공법 특강입니다. 특강인데 총 5번에 걸쳐서 숨나무 공법은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별로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압축 쟁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공법 전체를 정리하면요, 한 3시간이면 싹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3시간이면 싹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유인물 하나 나갔죠?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 아마 이제 파일이 첨부되어 있을 건데, 그게 다 주관식이면 답이 없죠. 그때 답을 다시면 안 돼요.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되나요? 그죠? 교재를 보시면 되겠죠, 교재. 그래서 답을 달지 않고 이제 주관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싹 정리를 해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건데, 압축 파일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공법 전체 분량이 3시간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국토계획법이 한 45분 정도 될 거고, 개발법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비법도 한 30에서 40분, 그 다음에 주택법 전체를 정리하면 한 40분, 그 다음에 건축도 한 40분 돼야 될 겁니다. 농지법은 안 합니다. 농지법은 안 할 거고, 그렇게 하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귀에 꽂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 숨나무 공법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는데,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 앱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치하셔가지고 앱을 실행을 시키면 강의가 나올 겁니다. 압축 강의가 전체 3시간 분량이. 그럼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게 되면요, 자동으로 다 외워질 건데, 제가 암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외워질 건데, 요게 이제 되면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법 전체 정리하는데 이걸 계속 들은 분들은 3시간이면 공법 전체를 정리하고 시험장 가시면 되고, 그러면 그냥 답이 줄줄 흐를 겁니다. 그래서 합격할 만큼의 점수는 답이 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죠, 그죠? 그러면 틀리면 됩니다. 그러면 공법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다라는 등등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게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이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공법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다른 과목, 공시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중개사법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숨나무 공법 수업을 들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 들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올해 책 구성을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책 구성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책이 원래 숨나무 공법 책은 약 한 130페이지 정도, 압축 강의에 있는 주관식 쟁점을 넣고 이라면 130페이지 분량인데, 양이 좀 올해 늘었죠. 그죠?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를 하니까,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앞에는 전체 이제 흐름을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정리를 해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광역도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시죠? 교재 96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96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색깔도 똑같고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중요 키워드를 비워놨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자꾸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진짜 당부하고 싶은 건데 2개의 자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관식 쟁점 자료를 드렸고요. 또 한 개는 요 숨나무공법 안에 2부에 똑같은 내용을 해가지고 블랭크 빵꾸를 만들어 놨거든요. 빵꾸가 다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처리되는 것들이고, 수험생들을 괴롭힐 때 출제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뭘 하나 부탁하고 싶으냐면, 절대로 답을 쓰면 안 돼요. 그죠? 이 답이 궁금하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 4페이지로 가면 돼요. 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죠?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볼래요? 5페이지? 5페이지 보면 기본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보면 5페이지 기본 계획 있죠? 그 중요 키워드는 좀 더 구멍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 놨으니까 뭘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뭐를 읽으면 되냐면, 뭐를 읽으면 돼요? 앞에 있는 걸 읽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복습할 때는 뭘 하면 되냐면, 따로 뭐 하지 말고,
이거로 보시면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는 게 효과적이냐면, 진짜 효과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압축 강의가 3시간 반 분량으로 공법 전체가 3시간 또는 3시간 반 분량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빵꾸하고 같이 보면 되게 좋아요. 빵꾸를 보면서 공간에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하겠죠. 그러므로서 이게 반복이 되면 암기 파트는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만 되면 되냐면 제도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여기서 우리가 입법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문장이 이렇게 짧게 안 나오고 문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고득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활용을 이렇게 하시면 공법은 이거로 끝입니다. 끝판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법이 오늘 특강이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도 오늘 수업이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는데 한 6, 7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2개 중에서 자력입니다. 자력이라는 것은 찍어서 맞추는 건 틀리는 거예요. 찍어서 맞추는 건 틀린 거로 간주하셔야 되고, 읽으니까 문제를 보니까 1번에 3번이네, 2번에 4번이네, 3번에 헷갈리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췄다 하더라도 그건 틀린 거로 간주하고, 자력으로 맞추는 게 3분의 2, 8개를 맞추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숨나공법 특강 수업은요 2, 3주 간격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2주에서 3주 간격을 가지고 할 건데, 통상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끝나는 게 8월 말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8월 말.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시고요. 오버라는 것은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그냥 저하고 진도를 따라온다,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숨나공법 수업을 하다 보면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빨리 강의 좀 올려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시고, 안 하면 그냥 했던 거 계속 반복하고 그 시간에 뭘 하시면 되냐면 세법, 공시, 법령 요 순서대로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8월 말에 되고 나면요, 9월부터는 이제 3시간 정도 분량으로 공법을 그냥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신다 그러면 공법 때문에 괴로워하고 공법 때문에 시험 떨어지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호흡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1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그래서 2부에 있는 자료하고 오늘 나간 자료 중에서 압축 쟁점이 있거든요. 주관식 논점 있는 거, 이 두 개를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목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전반적인 목차, 개발법, 주택법, 건축법에서 항상 맨 앞 파트에는 목차를 다 잡아놨습니다. 전체 흐름을 잡아놨으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논점 될 만한 것들은 여기에 싹 다 잡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판사하면서 한번 정리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법이 이제 공법은 6개의 법률로 구성됐고요. 그 중에서도 뭐를 이제 배우고 있냐면 국토 공간을 뭘 하는 겁니까? 계획을 세울 거고요.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고 뭐 한다? 이용을 하죠. 이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 전체를 오늘 한 7시간 해서 정리를 싹 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무수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죠? 성계획과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후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나와줘야 돼요? 계획부터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나오냐면 2개 이상의 시군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 나오냐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가 있냐면 도시군 계획이 있죠. 그래서 광역과 도시군 계획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야는 몇 개냐면 2개 이상이 되고 야는 어디에서 해당 관할이라고 하는 한 개입니다. 한 개.
한계 안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개로 나누죠, 그죠? 그게 내용이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그 발전 방향의 모양이 형태가 추상적이면 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으로부터 기본계획은 추상적 발전 방향이니까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 현실 세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구체화시켜주는 계획이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 무슨 계획이 있다?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은요, 글자에서 보다시피, 뭐뭐에 기본이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죠? 기본이 되는 추상적 내용이 오겠죠. 근데 뭐를 만다? 관리하니까 관리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관리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몇 개입니까? 8개가 나오죠. 그죠?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하고,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개발 정비 사업이 있고, 지구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와 있는 용도 구역 3가지가 있죠. 도시 혁신 구역하고 복합 용도 구역과 입체 복합 구역이라고 하는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요 8가지가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계획 관련 내용이 끝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규제가 필요하냐면 이용 규제가 필요하고, 이용 규제로서 우리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국토계획법은요, 계획 규제 하나의 틀이 있고, 이용 규제의 하나의 틀이 있기 때문에, 계획 관련 내용으로서 광역 기본 관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 관련 내용으로서 뭐가 있더라?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계획 규제 이래가지고 광역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관할에서 만드는 도시군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본 계획이 있고 기본 계획으로부터 뭘 받는 지침을 받는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도 있고요, 용도 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어떻게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게 혁신구역과 복합 용도구역과 입체 복합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용규제로서 뭐가 나온다?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있고, 요 안에서 논점이 뭐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쭉 물 흐르듯이 쭉 이렇게 영화 스토리 만들어지듯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지금 이게 완성이 되면 너무 좋은데 지금 이제 6월이거든요. 아직 완성할 필요는 없고, 그죠? 간만 잡고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안에서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 12개가 나올 겁니다. 12개가.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할 거는요, 우리가 수업할 때 광역을 먼저 했습니까? 기본을 먼저 했습니까? 그죠? 기본을 먼저 했죠, 그죠? 그래서 광역이라는데 어디서 수업 듣다 왔어? 나는 한 번도 광역을 먼저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 오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예, 자, 다른 데서 듣다가 도저히 나 가 수업 못 듣겠다. 네 수업 좀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오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자, 기본 계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기본 계획을 먼저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할게요. 자, 좀 낫죠, 그죠? 자, 기본 계획인데, 출제는 뭐 웬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본 계획, 광역 도시계획 2개 합쳐가지고 통상적으로 1개를 내거든요. 1개를 내고, 둘 다가 안 나온 해는요, 지금 35회, 35번의 시험을 치는데, 기본도 안 나오고, 광역도 안 나온 해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놓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의가 아니고 그냥 100% 광역 아니면 기본은 출제한다. 아니면 둘 다가 출제된다. 근데 출제됐다 이러면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 베르마치입니다. 땡큐 베르마치.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 계획부터 해서 전체 이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부터 할게요. 자, 기본 계획을 할 건데, 자, 기본 계획은
어디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까?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뭘 제시한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 발전 방향이 어떤 형태를 띠느냐가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그 방향을 어떻게 만듭니까? 방향을 만드는 방법은 수립과 승인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수립과 승인. 수립과 승인입니다.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있죠. 제일 먼저 뭔가를 수립하려고 하면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기초사 할 겁니다. 그 다음 뭐 하고요? 의견 듣겠죠. 의견은 공부에서 여러분 의견 청취 절차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몇 번 듣는다? 2번. 누구로부터 먼저? 지역 주민으로부터 먼저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저 통제기관이죠. 수립권자를 통제하는 의회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수립을 했죠.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리냐면 승인권자 던져버립니다.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뭐하고? 협의, 물어봐야 되지. 그러고 뭐한다? 심의를 거치겠죠. 그러고 나서 뭐한다?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승인했으면 끝이 아닙니다. 승인한 서류를 깔고 있는 게 아니고 뭐한다? 보내주죠. 송부합니다. 수립권자한테. 그럼 수립권자 받아가지고 뭐 하면 된다? 공고하고 일반인들, 여러분들에게 뭐 하면 된다? 열람을 시켜주면 절차는 종결하게 됐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계획의 내용이죠. 자, 두 개의 축이 있어야 돼요. 기본계획을 툭 건드리면 그냥 본능적으로 수립, 승인이 되면 돼요. 그럼 수립 앞에 절차는 공부가 좀 되면 자동으로 보이고요. 승인 앞에 절차도 자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센터를 여기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기본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이냐면요. 발전 방향이 어디의 발전 방향이냐면 관할의 발전 방향이죠. 그죠? 관할 지자체장이 만듭니다. 그 관할 지자체장이 누굽니까? 광, 시장, 군수인데 시험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안 나와요. 너무 아무도 안 틀립니다. 뭐를 내냐면요. 예외적 수립권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시험용 문제는요, 예외적 수립권자가 없어요. 왜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좀 이따 배울 건데, 광역에 가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을 누가 만든다? 국장이 만들어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도 예외적으로 누가 위반하냐면,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국장이 만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기본계획은 그게 없어요. 기본계획은 only 누가 하냐면,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특강시장 군수다라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나오면 아무도 안 틀려요. 그거는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뭘 내냐면 이렇게 내죠. 기본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은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다. O, X. X. 기본계획은 예외적으로 국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툭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다른 거하고 섞여버리면 헷갈려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only 누가 한다?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의회는 통제 기능이기 때문에, 그죠? 어디 의회에서 통제를 하게 돼 있다? 특광시 군 의회라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도로 추가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수립을 했죠. 그러면 누가 승인을 하게 돼 있어요? 도지사죠. 시장 군수가 수립을 했을 기본계획은 누가 승인을 할 거냐면 도지사가 승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광 내지는 특별자치시 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과거에는 국장이 승인한 적이 있어요. 10한 4, 5년 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라고 해가지고 광역지자체 정도 되면 스스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특광 스스로가 뭐한다? 확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승인권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냐면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가 되기 때문에 협의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지방 라인을 타죠. 그래서 누구하고 협의하냐면요. 관계 중앙이 아닙니다. 시도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거고요. 심의는 어디 심의를 받게 되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절차는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보니까 승인권자의 시도가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하면 끝이에요. 승인권자는 승인하면 끝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립권자에게 뭐 해준다? 송부를 해줍니다. 송부 보내주는 거죠. 그럼 받았어요. 받아가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만다. 이를 기본계획 받은 거 가지고 만다. 공고하고 일반인들에게 하면 된다. 열람을 시키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계획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자, 이런 기본계획을 만들 때 수립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한다고 했냐면 기초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기초조사는요. 법 조문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요. 광역도시계획에서 기초조사 규정을 만다. 준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할 때
기초조사 정보 체계라는 걸 구축하는 거 아시죠? 기초조사 한 자료를 갖다가 한 번 쓰고 버립니까? 아니면 DB,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정보 체계를 구축하라고 합니까? 구축하죠. 그 왜 구축하냐면요. 나중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기초조사할 때 그 정보 체계를 구축한 걸 가지고 뭐 한다? 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뭐해라? 쓰라 이겁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광역에서 했던 내용을 받아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는 법 조문에도 그런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내는 게 아니고 뭘 내냐면 광역에 없는데 기본계획에서 기초조사에 준용되는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 적성평가와 취약성 분석이죠. 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조사를 때로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시험은 생략해서 냅니다. 어떤 경우에 생략을 하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할 건데, 자,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생략이 돼요. 첫 번째, 몇 년 안에 했을 때, 5년 안에 했어요. 5년 안에 해버렸어.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무슨 법을 배우고 있냐면 국토계획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지역, 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만들므로써 현재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뭐가 생긴다?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생기니까 그걸 불일치 상태를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바꿔줘야 된다고. 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된다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 다른 것과 차이가 생겨가지고 바꿈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함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한 번 더 할 때는, 그때는 적성평가나 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다. 몇 년을 했을 때, 5년 안에 했을 때, 두 번째, 다른 법률에 따르는 지역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 자, 이런 것들은 암기입니다, 암기. 이해가 되고 그러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는 걱정 안 해도 돼. 암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무수히 반복을 하면서 자꾸 압축 강의를 들어주면 되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내용을 자꾸 보는 쪽으로, 내용의 의미를 잃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인데,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듣습니까? 그렇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의회는 특광시군 의회니까 논점이 아니죠. 그래서 수립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던진다? 승인권자한테. 그러면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을 거쳐서 기본계획은 승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게 기본계획의 질서답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이거든요. 두 번째 논점은 기본계획은 이런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이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느냐 할 수 있냐, 즉 의무냐 재량이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할마다의 발전 방향은 있어야 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의무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재량이라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의무라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기본 계획을 생략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그게 어떤 경우에라니까 미비한 경우 바꿔볼게요. 미비하다는 말하고 경미하다는 말하고 같으니까,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죠? 기본 계획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입니까? 관할에서 만들어진 계획이죠. 그래서 관할의 범위가 미비하니까 관할에서 만드는 기본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관할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관할이요, 250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관할인데, 그 중에서 경미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딘데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짜리 시군입니다. 근데 이 세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두 번 나왔죠. 수도권에 속하는 군으로서 인구 7만 명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인구는 얼마? 10만 이하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거로 말할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체.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다른 거로 만다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 기본 계획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즉 피자 먹는데 콜라를 먹어야 돼.
그죠? 근데 사이다가 있는 거야. 그걸 대체했어. 그럼 콜라를 사러 굳이 편의점에 갈 필요가, 그래도 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죠? 있긴 있는데,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체는 뭐로 하냐면요. 뭐로 대체합니까? 광역으로 대체합니다, 광역으로. 그러니까 대체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객을 센터로 놓고 봤을 때 기본객보다는 하위객, 아래에 있는 거로 대체하는 경우 기본객보다는 뭐요? 상위격으로 대체해야죠. 그래야지 그 범위를 더 넓게 포섭해 주니까, 그죠? 그래서 광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광역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그죠? 광역 도시객이 기본객의 관할을 전부를 포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까지? 내용까지도 전부를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관할 전부, 내용 전부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논점이거든요. 그 세 번째 논점은요, 기본계획은 어느 단위로 만드는데, 관할 단위로 만드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인접지역이 포함돼서 만들 때는, 인접지역이 포함될 때는요, 인접시장군수하고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 이렇게 해서 게임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죠. 재검토를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하고,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광역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관계에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 뭘 주는 계획이다? 지침을 주는 계획이죠. 고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위반하면 안 된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면, 맨 위에 논점 보시면요, 공간구조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성격 구속력이 없다. 광역에 부합해야 되고 위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를 한다. 그리고 이제 센터는 수립과 승인인데, 특광이었으니까 당연히 스스로가 뭐 한다? 확정하죠. 시장 군수하면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승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이 재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립은 의무인데 재량인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어디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인데, 세 가지가 동시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관할 전부, 내용, 전부,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작년에 새로 나왔고, 시험에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은요, 관할 안에서 어떤 지역은 주거 생활권, 어떤 지역은, 우리가 상업지역, IT, 뭐 등등의 생활권, 이런 식으로, 관할 안에서도 생활권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생활권을 관할 안에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활권 계획이 기본 계획의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고,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의 내용 중 생활권역별로 개발 정비 보전이 필요하면 기본 계획 절차를 준용해서, 즉 수립 승인이라는 그 절차를 거쳐서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고, 만약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기본 계획을 또 만들 필요는 없다이가, 그죠? 그래서 기본 계획이 뭐 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것으로 본다. 끝. 그 다음에 절차는 쭉 나오는데, 적성평가, 제취약성 분석을 많은 경우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을 했더라? 5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법에 따라서, 다른 법, 국계법이 아닌 법이죠. 지역 지구 지정이나 개발 계획 수립으로 기본 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절차에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내지는 확정하고 송부를 해주면 30일 이상 열람시킴으로써 절차는 종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본계획답니다. 한 페이지로 압축이 아닙니다. 이 압축한 것도 없어요. 이 압축이 빠뜨린 게 없잖아요. 압축한 게 없죠. 그 내용 그대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으로 들어갑니다. 광역 앞 페이지에 있죠. 그죠? 자, 광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광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본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다른 게 뭐냐면, 광역에서 나오면요, 권한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10번 나왔다 이러면 8번이 전부 다 권한자 쪽에서 답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도시의 지정권자가 누군지, 수립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하는 권한자 중심으로 시험 문제의 답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권한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연습이 돼 있고 또 오늘 연습을 할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 들어갈게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공법에서는 그죠? 광역이란 말이 두 번 쓰이거든요. 광역도시계에서 한번 나오고요. 어디서 나오냐면 광역시설이라는 말에서 나오죠. 그래서 광역은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설 이라면 기반시설 중에서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치는 시설 또는 2 이상의 특광시군이 많은 시설, 이용하는 시설.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의 뭐를 제시한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라고 나와요?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2개는 막연한 2개는 아니죠. 그죠? 상호 뭐 해야 된다? 인접해야 돼요. 상호 뭐 해야 된다? 인접.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 이상의 특광시군의 어디에서 가능하더라?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 또는 어디에서? 일부죠. 그 전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부를 지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단위로 지정을 해야 된다? 최소 단위가 어떤 단위가 돼야 됩니까? 일부는 최소 단위가 무슨 단위라고요? 구, 근, 업, 면 단위입니다. 구, 군, 업, 면 단위. 동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하고 붙어 있는 서울의 신림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림동만 지정해서는 안 되고 어디를 다 넣어줘야 돼요? 관악구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최소 단위를 어떤 단위로 한다? 구, 군, 업, 면 단위입니다. 그러면 2 이상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인데 그 2 이상의 특광시군이라는 게 그죠?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절차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수립과 승인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광역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똑같아요. 수립과 승인입니다. 뭐 똑같아 절차. 수립과 승인입니다. 수립과 승인.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는요. 기본계획과 100% 동일하죠.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조사입니다. 요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 만들 기초조사 한 게 나중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다가 주는 겁니다.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의견 듣겠죠. 의견은 항상 몇 번 들어요? 2번 듣는 거는 이제 너무 지겹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의견을 들어요? 의회한테도 의견을 듣겠죠. 의회는 무슨 기능이 있더라?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수립권자가 누군지가 나오면 의회는 자동 결정이죠. 자,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승인권자 던집니다. 승인권자 승인하는지 잘 모르면 그렇지. 그 다음 뭐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수리권자한테 공을 보내주겠죠. 그럼 수리권자 받아서 이름 하면 된다. 권고, 열람하면 됩니다. 며칠? 30일 이상을 열람시키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계획은 좀 전에 봤던 기본계획은 어디에 발전 방향이었냐면 관할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관할로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관할에서 만들면 돼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광역은 어디의 발전 방향인가요? 2개 이상의 시군의 발전 방향이니까 2 이상의 시군에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2 이상의 시군이 우리나라의 아까 경우의 수가, 우리나라의 관할의 범위가 250개가 넘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발전 방향, 2 이상의 시군의 발전 방향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상호 인접한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그것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딘지에 대해서 먼저 뭘 해줘야 된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뭘 해줘야 된다고요? 지정. 2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뭐하고 지정을 하고 지정된 지역에 맞는 계획을 만든다. 수립해주는 게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은, 기본계획은 수립과 승인인데, 광역은 뭘 하냐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공포를 좀 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법에는 계획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계획의 개념이 권역을 품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계획처럼 관할의 발전 방향, 관할 범위를 정해가지고 지가 정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거든. 관리계획도 어디에서 발전 방향인데? 관할이죠. 관할에서의 발전 방향인데 기본은 추상적이고 관리계획은 구체적 발전 방향일 뿐이에요. 자, 근데 자 봐봐. 지구 단위기 봐봐. 지구 단위기 뭐 한 거야? 이쁘게 만드는 거 아이가? 어디서? 그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만다? 지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역을 지정을 한다니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만든다고. 얼마나? 3년. 봐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잖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잖아. 그러니까 뭐 지정된 지역에 맞는 계획이 들어와야 돼. 그게 실시계획이에요. 얼마? 3년. 이상하게 다 지정하고 다 3년이네. 그죠? 그게 3년 전에 되게 많다고요. 또 뭐도 있냐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여기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너가 돈 내라 라고 지정을 한다고. 그 지정을 해주고 나니까 뭐가 나온다?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나온다고. 그거는 몇 년이냐면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보니까 계획을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은 아닌데, 100%는 아닌데, 대부분이 뭐부터 한다? 지정을 해요. 그리고 지정을 하고 나면 그게 맞는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든 거예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요,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사업 시행하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정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권역을 품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이 권역을 품고 들어올 때는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처럼. 그래서 광역은 2개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막연한 거지. 그러니까 2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먼저 특정화시켜주는 특정. 그래서 권역을 만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했지? 그러면 이제 계획을 만다니까. 근데 지정하고 나서 계획 만드는 게 몇 년이 되세요? 3년이 되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1년이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얘도 몇 년? 3년입니다. 안에 광역을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정을 할 건데, 자,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정을 하는데, 자,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우리나라 통틀어가지고, 대한민국 통틀어가지고요, 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어요. 관할이 동일한 도 안에 있든지, 그 다음에 관할이 동일한 도가 아니든지, 그죠? 관할이 같든지 다르든지, 이제 구체로 수업할 때는 관할이 같거나 다르거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법 조문에서 표시는요, 관할이 동일한 도 안에 있든지, 그죠? 다른 시도에 걸치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는데,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구체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관할이 같거나 다르거나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자, 관할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요, 경기도 안에 있다 이겁니다. 경상남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강원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누가 할까요? 도지사가 하겠죠. 관할이 다르다는 것은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걸쳐 있고,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걸쳐 있고, 그죠? 하는 식으로, 관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럴 때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들이 이제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관할 같으면 누가 지정하고요?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하죠. 할 때 너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지정할 때도 절차가 있거든요. 지정할 때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의심나면 뭐해라? 의심나면 지정해비라 합니다. 의가 뭐야? 의견 청취입니다. 그리고 심은 심인데, 여기서 시험에서 진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의견 청취라면 대부분 거의 90%가 주민의 의견 청취를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의견은요, 주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지정을 갖다가 도지사 가져오죠. 도지사 가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기 전에 그 지정되는 곳에 있는 지자체 장한테 가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하고 과천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잖아. 안양, 과천은 관할이 동일하니까 누가 지정할까요? 도지사가 하겠죠. 그럼 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면서 안양시장하고 과천시장한테 가서, 야, 여기 권역을 지정할 건데, 너가 나중에 계획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괜찮니라고 의견을 들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은 누구 의견 든다고요? 주민 의견이 아닙니다. 지자체 장의 의견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나면 지정해서 뭐 한다? 통보한다. 이제 통보를 해주는 이유는 수리권자에게 이제 계획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광역을 만듭니다. 광역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2 이상이죠, 2 이상. 어디에서? 2개 이상. 2 이상이니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포에서 2 이상 떴다 이러면 100% 똑같습니다. 이거는 순도 100%짜리입니다. 공포에서는 2 이상 했다 이러면 무조건 협의해서 공동으로. 무조건 협의해서 공동. 공포에서 2 이상 나왔다면 무조건 협의해서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관할이 같으면, 관할이 같죠? 관할이 동일한 도 안에 있죠? 그럼 누가 공동으로 한다? 시장군수. 그 관할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하면 돼요. 관할이 다른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관할이 다르죠? 그러면 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면요, 3년 안에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장이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3년 안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얼마? 3년이죠. 근데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야들이 3년이 지나도록 해야 하네?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안 하면 권한을 줬는데 3년 동안 권한 행사를 안 하죠. 그럼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뺏어오는 게 맞습니까? 뺏어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누가 만들어빈다? 도지사가 만들어빈다. 이게 3년이 지나도록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이 없죠. 그럼 수립권자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도지사로.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르면 시도가 공동을 해야 되는데 얘들 역시 3년이 지나도록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그러면 누가 해빈다? 국장이 하는데 자 무수했죠. 얘들이 누구야?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광역은 센터를 갖다가 센터를 지정, 수립, 승인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2개. 같으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얼마? 3년. 누가? 공동으로. 안 하면 지정권자가 끝.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자, 공동으로 하긴 하는데, 둘이 협의가 안 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싸움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군수가 하면 싸움을 누가 말리게 하는 게 맞아요? 관할이 같은데 시장군수가 싸우잖아. 그럼 싸움을 누가 말려야 돼? 도지사가 말려야지. 시도가 하잖아. 싸우자. 그러면 누가 말려야 돼? 국장이 싸움을 말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자, 조정을 받든 아니면 협의가 잘 돼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하든 어쨌든지 간에 광역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 만들어진 광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승인은 누가 한다? 당연히 상하 구조니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만들면 승인을 누가 하고? 도지사가 하겠지. 시도가 만들면 승인을 누가 하고? 국장이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역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권한자에서 나왔습니다. 권한자. 왜냐하면 권한자가 복잡하거든요. 나머지는 너무 쉽기 때문에 답을 잘 안 만들어요. 그런데 권한자가 굉장히 복잡한데 정리하면 제일 간단한 게 광역의 권한자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광역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광역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지정. 둘 이상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뭐 한다? 지정, 수립, 승인. 지정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개? 2개. 같든지 다르든지. 같으면 누가 지정하고? 그렇죠. 다르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 했죠. 얼마나 만드는데? 3년. 둘 이상이라서 누가 만드는데? 공동을 한다니까요. 안 하면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싸우면 누가 조정해주고? 지정권자가. 승인도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그래서 광역은 모르겠다 이라면 지정권자가 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광역계획은 지정권자가 다 한다. 수립은 누가 하고요? 공동으로.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공동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누가 해요? 관할, 특, 광, 시장군수. 광역은 수립을 누가 하냐면 2개 이상이니까 공동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특이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하는 게 맞아요. 관할이 같으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해야 돼요. 안양시장하고 과천시장이 공동으로 해야 돼. 근데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차피 도지사가 승인할 건데 야가 빠꾸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승인권자인 도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형님아, 같이 만들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수립권자인 시장군수하고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같이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둘이 만드는데 보니까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어차피 조정도 내가 해줘야 되고 승인도 내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일로 와 이래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요. 뭘 내냐면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들었죠. 이때 국장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관할이 다르면 시도가 공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때도 요청이 들어오든지 필요하다 인정하면 국장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도지사가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장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국장이 하냐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도 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초사는요. 논점이 없어요. 그냥 합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측량합니다. 그리고 기초사에서 기초사 뭘 구축한다고요? 정보체계라는 걸 구축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보체계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불변의 진리로 가는 게 맞습니까? 수정해줘야 됩니까?
수정. 몇 년마다? 5년마다. 주민의견 지방법은요, 공청회고, 의회는 시장군수가 만들면 무슨 의회? 시군의회. 시도가 수립권자가 되죠. 어저 공동으로. 그러면 어디 의회가 된다? 시도의회가 된다. 그래서 법 조문에 보면요, 시군, 시도, 의회로부터 의견을 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요, 법 조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건데, 법 조문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서 의회는 시도,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든다. 이렇게 한꺼번에 통으로 나와요. 그건 뭔 말이냐면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어디 의회? 시군의회. 시도가 하면 시도의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권자가 지정권자로서 도의사할 때는 협의시민을 지방라인을 타겠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에는 시민을 거칠 겁니다. 국장일 때는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광역에서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답니다, 이게.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자, 볼까요? 광역. 자,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구속력이 없으니까 쟁송제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기준은 당연히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한다고요? 지정, 그 다음에 수립, 그 다음에 승인, 이렇게 이제 큰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냐면, 심나면 지정해라 라고 그게 다시 나와 있고, 동글동글동글로 해놨습니다. 따로 여러분들 지금 순나무는요, 키워드 중심으로 동그란 표시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뭐 할 경우 형광펜도 다 칠해놨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뭐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다 더 하면 뭐 좀 이상하지 않겠나? 형광펜 칠해줄지, 동그라미 다 해놨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날그로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한지가 나오죠. 상호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강시군의 전부 또는 어디? 일부는 어디를 단위한다? 근, 업, 면 단위로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동일하면, 관할이 동일한 도안의 시군에 있으면 누가 하고요? 도지사. 그 다음에 관할이 달라요. 그럼 누가 한다?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동일한 도,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를 때, 그래 되죠. 관할이 같죠? 그러면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공동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 누굽니까, 이게? 지정권자입니까? 지정권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몇 년? 3년 내에 시장군수한테 승인 신청이 없죠. 그럼 지정권자에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합니다.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도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 승인을 별도로 받아 안 받아요? 안 받고 요청 내지는 필요하면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이때도 국장 승인을 별도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르죠. 관할이 다르면 누가 공동을 합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겠죠. 그죠? 역시 협의가 안 되면 국장한테 조정 신청해서 국장이 승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예외적으로 야도 국장이 누굽니까? 지정권자가 되겠죠. 지정권자. 로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시도가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장이 하기도 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돼도 국장이 하기도 하고 요청 내지는 시도가 필요하면 시도하고 국장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립 절차에서는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논점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기초조사 정보 체계만 아시면 되겠죠. 몇 년마다? 5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승인 절차로서 협의심의는 라인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논점을 잡을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광역과 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해가 쭉 읽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활용법에 대해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무기도 아무리 좋은 핵무기를 줘도 그죠? 짱또라고 붙어가지고 박살나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 사용법을 모르면 짱돌이 이깁니다. 핵무기를. 짱돌이 수천 번을 연습해가지고 급소를 맞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 다윗
다윗이 짱돌로, 그죠? 한 방에 박살내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활용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96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기본 계획부터 배웠잖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색깔도 똑같지, 동그라미도 똑같지. 똑같잖아. 자,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 안 해준다. 다음에 혼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면 오늘 밤새 해야 돼. 예, 그죠? 이거 첫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공간고 종합계획이다.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블랭크를 넣은 거는요, 블랭크를 넣은 거는 제가 강의가 올해가 21년 차거든요. 나름대로 강의하면서 기출문제가 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기출문제가 귀신 들어오듯이 쑥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외워져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가 논점인 줄 알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출제 영역을 벗어나 버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말을 하거든요.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수능이라든지 공무원이나 고시나 우리 시험이나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그게 뭔 말이에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 문제가 나오면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문제가 평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능이나 공무원이나 고시나 어디를 가더라도. 그죠? 그게 뭔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다시 뭐됐다? 반복 출제됐다 이 말입니다. 평이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선생님들도 강의를 할 때 제가 공법책이 약 한 600페이지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2주가 아니고 2달 만에 강의를 하잖아요. 한 10주 거쳐서 강의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읽어도 못 읽습니다. 다. 근데 설명하면서 다 읽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걸? 기출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시험 출제 횟수가 많으면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블랭크를 뭐 넣느냐면 시험에서 논점을 주로 만드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논점을 넣어놨다 이겁니다. 보시면 수립 기준 나왔죠.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죠. 답 적으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답 적으면 진짜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구속력이 없고,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거라서, 초딩도, 유치원생도 이미 한 번 들으면 알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재검토 하잖아요. 그죠?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하면 되죠. 자, 수립, 특광, 시장 군수. 특광이 하면요, 스스로가 확정이죠. 셀프. 스스로 확정.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하면요, 도지사죠. 시도하면 안 돼. 시장 군수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입니다. 자, 재량인 경우에서요. 어디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어디하고 경계가 없고, 광역시하고 경계가 없고, 인구 얼마? 10만 명이죠. 관할 전부에 대해서, 광역이 포함되어 있고, 광역이 기본계획 내용 뭐를 전부를 포함하고 있더라. 인접적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시험의 논점이었거든요. 있다, 오케이. 인접적을 포함할 때는 인접시장 군수가 뭐 한다? 협의하겠죠.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게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기본계획의 내용 중 생활권별로 개발 정비 보전이 필요하면 기본계획 절차를 준용해서, 그죠? 뭐를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고,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럴 때는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뭐가 수립된 것을 본다? 그죠? 이게 작년에 나왔죠. 이걸 작년에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생활권 계획이 수립될 때는 관리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게 작년 시험에 답이었어요. 작년에는 뭐로 냈냐면 관리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래 나왔거든요. 그게 아니고 뭐요?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초조사 룰이 오는데 적성평가나 재취학생 분석을 포함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몇 년을 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죠. 5년 안에 했으면 생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에 따라서 지역지구 지정이나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기본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그렇지. 지금 배우는 게 무슨 법인데? 국회법이죠. 국회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봐봐요. 국회법의 기본계획에 지역지구 지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국회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국회법에 있는 지역지구 지정이나, 그죠? 이런 등등을 하다 만들어 나가는 바람에 이 다른 법하고 국회법하고 일치했는데 다른 법을 만들면서 야가 만들어지면서 야가 일치하면 되는데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아이가. 그럼 불일치 상태를 계속 두면 안 된다, 아이가. 그럼 바꿔야 될까, 아이가? 뭘 바꿔야 되는데요? 다른 법을 바꿀까? 아니거든. 왜냐면 봐봐. 기본 계획이 기존에 있었다니까요. 국회법이 기존에 있었다고. 그런데 다른 법을 만들면서 국회법이
국계법이 기준에 있는데 다른 법이 2025년 6월에 다른 법이 만들어지면서 불일치가 발생한 거지. 그러면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 이걸 바꿔야 될까, 이거?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바꿔야 돼. 안 바꿔도 돼. 어차피 바꿔야지. 그럼 기초사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반영해야 되고, 뭐 있고, 뭐 없잖아. 끝. 그 다음에 광역도 한번 볼까요? 광역은 지정된 광역계권의 발전 방향의 기준은 이것도 누가 정한다? 국정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지정하는 얘기가 나오죠?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전부 또는 어디에? 일부죠. 일부를 지정할 때 어떤 단위로 했어요? 구, 군, 업, 면 단위. 지정 절차. 심, 나면 지정해서 만다? 통보하죠. 그죠? 관할이 동일하면 동일한 도시군이 만다? 누가 지정해요? 지정은 누가 합니까?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했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누가 공동을 한대요? 시장, 군수 공동으로. 협의가 안 되죠? 그럼 누구한테? 조정 신청하죠. 승인도 누가 하고? 도지사가 하겠죠. 그리고 광역계권 지정했는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시장, 군수한테 뭐가 돼야 돼요? 수립이 돼야 돼. 수립이 돼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죠? 둘 다이죠. 승인도 아니고 수립도 아니고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승인 신청이 없을 때입니다. 승인 신청이 없을 때. 요거는 요렇게 되면 요거는 수험생들 3년에 초점만 주기 때문에 수립 내지는 승인으로 내면 요 수업 들은 분들도 70%를 실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영역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3년에 수립을 했잖아. 그럼 수립한 사람의 도리가 뭘까? 그쵸? 신청까지가 도리지. 봐, 나는 3일 만에 수립해가지고 승인 신청했다니까. 근데 승인권자가 쭈물딱거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3년을 넘기는 거야. 그럼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할 도리까지 해라는 이야기죠. 그게 뭔데요? 승인 신청이죠. 승인 신청. 그래서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하죠. 그리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 승인 안 받는다? 그렇죠. 국장 승인 안 받죠. 요때도 국장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리고 요거는 누가 공동을 합니까? 관할이 다른 경우는 국장이 지정했으니까 시도가 공동을 해야 되겠죠. 협의가 안 되면 누구한테? 국장에게. 그리고 승인도 누가 한다? 국장이 하겠죠. 그 다음에 광역계권을 지정했는데 역시 몇 년? 3년 안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요런 나와 있네요.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죠? 누가 해빈다?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겠죠. 지정권자인 국장이 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하고 관련되면? 국가계획이죠. 그리고 요청 내지는 필요하면 시도 국장이 공동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기초선을 해야 되고, 기초정보 체계는 몇 년 받아요? 5년마다 하겠죠? 그리고 타당하면 반영, 하여야 하겠죠. 그리고 수립은 어떻게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리고 국장은 중앙 라인을 타고 도지사는 관계 라인을, 지방 라인을 탑니다. 승인은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승인하겠죠. 그리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열람시켜주면 돼요? 30일 이상을 열람시키면 되겠다. 끝. 됐죠. 요 정도가 커버되면, 크게 문제될 거는 있죠.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공부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공부도 공부해야 되고, 시잘데없는 과목들, 민법, 개론, 뭐 이런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시, 세법,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업을 듣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정규 수업을 할 때 이해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는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양은 제가 다 줄여드릴 겁니다. 다 줄여드릴 거고, 문제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도 계속 돌리고, 응용하고, 그죠? 꼬우고, 비틀고 해가지고 계속 나갈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범위 안에서 하시면서, 양을, 줄여 나가는 것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는 이제, 공법만 하지 마시고, 공법만이 아니죠. 원래 안 했지만은, 이제 다른 것도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저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